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흥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도 말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다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50선을 사흘 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면서 2035선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 장이 하루 하락을 했어도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쪽의 러브콜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쪽 이 출구 전략도 내년 3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쪽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방송을 위해서 스타겐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경연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실제 매매 내역과 수익률 잔고를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이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록 전문가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수가 좀 코스피 변동성이 컸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그야말로 천당에 있다 지옥으로 떨어진 네. 그런 날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날은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잘라줄 자리에서는 딱 잘라주고 또 매수는 철저하게 저가에서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네, 이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철순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보니까 네. 포트에 굉장히 많은 종목 담고 네. 계시잖아요. 지수 향방들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 네.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난 것보다 앞으로의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장 핫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금강산 관광재개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 환호라고 나와 있네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뉴스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관련 내용과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05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1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미국의 9월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양적 완화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더 풀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 원화 강세 현상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다시 보자 3D 프린터라고 꼽았네요. 시장은 대체로 새로운 것에 뜨겁게 반응을 하죠.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한 가지 뜨거웠던 이슈라면 바로 3D 프린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기존 관련 기업들 외에 새로운 기업들도 이 3D 프린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경기 회복과 출구 전략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미국에서 9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내 단행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출구 전략이 내년 3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앤라이브 전문가 임형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항상 도움이 되고 그러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 경협주가 환호를 올렸다라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네. 자, 우리 6일째 통일부 장관께서 어제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 초청 간담회를 하면서 네. 5년 동안 그동안에 정체돼 있던, 멈춰 있던 이제 금강산 관광을 그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23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 소속 기업들하고 면담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환호하는, 그야말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네. 뭐 장 초반에는 전부 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세 기업이 전부 다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가격 제한폭까지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밀리면서 살짝 이렇게 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금강산 그 관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상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현대상선도 오전장에는 상한가까지 들락달락 하다가 종가는 13%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네. 금강산 관광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에 제형솔루텍, 이 기업도 장중 내내 상한가였는데 종가에 밀리면서 7%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하면은 항상 움직이는 에머슨 퍼스피라는 또 경협주 대장주급이죠.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에 있다가 10%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뭐 경협이 바로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북한 측과도 또 협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지만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정부가 가능성이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비춤으로써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는 남북 경협지도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오늘 같은 모습에서는 상한가를 갔다가도 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뉴스를 따라가지 말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 관련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환율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형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원화 강세 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과거 5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요. 지금 최저점 부근인 1050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에는 이 경상주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완화, 그리고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통 환율이 지금 수준에 이르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즉 지금 외국인이 이런 환율에 따른 환차익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원화 강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보통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 수출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기 마련이고요. 네. 오히려 내수주에는 관심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원화 강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주가 조금은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내수주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내수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수출주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수주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이 3D 프린터 관련 기업들이 오늘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다시 보자 3D 프린터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올려봤는데요. 이 3D 프린터 산업은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력이고, 그 다음에 제3의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차세대 고성장 산업으로 이미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은 장난감 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 우주항공, 그리고 의료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금년 초에 그 시장 조사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에서 올해 전 세계의 3D 프린터 시장의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서 49%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 시장의 그 상당히 밝은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우리 시장에 3D 관련주가 오늘 변화가 보였는데, 조금 새로운 종목들이 3D 산업에 진출한다든가 또는 개발을 했다든가 시제품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들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 기술은 7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KMC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3D 프린터를 개발을 완료해서 학교나 또는 교육청에다가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완전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가지고 오늘 가장 센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참 변동성이 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스 3D 프린터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공시를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어제 종가가 18,300원이었는데 오늘 19,400원으로 시작을 해서 2만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후장 들어서 주가가 17,200원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변동폭이 2,800원, 한 15%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도 포트에 넣고 있는 그렇죠. 종목인데 보유하고 포트의 계시죠. 대장주인데 이 종목 오전에는 그야말로 천국에 가서 아주 즐겁게 놀다가 오후에 와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었더라. 이런 걸 보여준 종목이죠. 아무튼 이 종목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도 17,400원 중심으로 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추천을 드렸고 19,5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19,500원에 매도를 하기는 매도 주문을 냈는데 네네. 막 2만 원 찍고 내려온 걸 보면서 냈더니 19,400원에서 놀다가 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면은 굳이 팔 필요 없다. 오늘은 감수를 하자 했는데 후장에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막 가슴은 좀 아프지만 이 기업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 결과는 앞으로도 한없이 더 갈 종목이다. 이런 그 기업 실적으로 봐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시제품이 이제 곧 이제 제품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제품화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종목은 좀 색다른 종목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 종목이 무슨 3D 프린트 관련주냐라고 얘기 들을 만한 종목인데 신도리코입니다. 네, 이 신도리코는 미국의 3D 프린터 기업인 3D 시스템즈와 독점 계약을 맺고 이제 국내에서 그 3D 프린터 제품인 큐브를 선보이겠다 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밀려서 2%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미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하게 짧게 본 그런 것이 아니고 제3의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성장성이 있는 그 기업군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되 아무 종목이나 지금 그 3D 관련주다 해가지고 급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시를 했다든가 나 우리는 3D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 계획을 넣고 추진하고 있다든가 이런 확실한 기업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D 프린터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이 어제장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탕에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 출구 전략이 좀 연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 경기 회복과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전일 미국 노동부가 9월 달 이 빅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약 14만 8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민간 부문 취업자 수 역시 12만 6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던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 부진이 출구 전략의 연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호재성으로 평가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모습을 전일 보였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실질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표 부진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인식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고용지표 부진은 아무래도 미국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선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이 자체가 미국 경기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타겐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내림세로 마감을 하면서 전문가님들 종목에도 이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어제보다 소폭 내려온 모습인데요. 먼저 이명록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3.14%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박철순 전문가님도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24%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 마이너스권에 있지만 수익률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황송호 전문가님은 오늘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방하는 모습으로 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0.25% 기록했습니다. 문서진 전문가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83% 나타내고 있네요. 먼저 이명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 일단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 3종목이 눈에 띕니다. 신규 매수 종목 LG 디스플레이, 디지텍 시스템, 맥스로텍이고요. 15일 매수에서 보유 중인 하이비전 시스템은 마이너스 0.77% 기록 중이에요. 네, 신규 매수한 종목 3종목도 있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런 장이 떨어지는데 왜 매수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두 종목은 LG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텍은 최근에 바닥을 쳤고 바닥에서 돌아서는 기술적 모습과 그다음에 두 종목 다 외국인들이 4일 연속,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과도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텍 시스템즈는 과도하게 떨어져서 이 종목은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고 넣는 가격이 다행히 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반등 시 매도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매 내역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신규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03420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LG전자가 37.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26%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자본금이 1조 7천억 대 그리고 시가총액이 9조 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면서 또 대형 우량주급에 속하죠. 네. 네, 이 회사는 그 주가 움직임의 최근 모양을 보면은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이 종목은 최근에 3만 원대 있다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된다,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23,700원까지 최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23,700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해주면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돌아서면서 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악재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다.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다 커버를 한다. 이거 더 이상 빠질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완전 역별에서 바닥을 터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 매수만 조금 더 진행된다면 앞으로 60일 이평선이 있는 38,000원대까지도 28,000원대까지도 치고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또 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나옵니다. 2014년도에는 초고화질 TV가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볼 것이다. 이때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기관 분석 자료도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관해서. 지금 이제 차트 나와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월 9일 날 32,300원에서 기관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또 횡보 보이다가 다시 한번 최근 외국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로 최근 또 빠졌어요. 그러다가 23,700원에서 10월 7일 날 지지를 하고 서서히 옆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파란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5일과 10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2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게 바로 이평선의 공식, 이평선의 신비로서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바로 5일과 10일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들었을 때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 그 공식에 딱 맞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즈. 코드번호는 091690. 이 종목도 2, 4분기에 적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9,800원에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에 4월 달에
9,800원에서 반토막이 났죠. 5,460원까지 최근에 빠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적산병, 빨간 양봉 3개를 내고 오늘 살짝 눌림봉을 줬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아까 LG 디스플레이와 똑같은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오늘 돌았습니다. 어제 돌았군요. 그러면 내일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파란 20일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저점 매수를 하려다가 오늘 6,100원 근방 깔아놓은 게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밀리다가 잡혔는데 일단 오늘 입질 매수했고 내일은 6,000원 근방에 오늘 저점 부분에서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터치 패널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정전 방식 스마트폰 터치 패널 전 공정을 자동화해가지고 12월부터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일본 빠찡코 업체하고 대규모 수주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 협상만 끝나면 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트남에 212억 규모의 현지법인에 출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의 자본금이 75억인데 3배 정도 되는 그 기업에 출자를 했다는 것은 100% 이제 자회사로 출자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이게 앞으로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가 되는데 오히려 바닥에서 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매도하신 종목이 있죠. 이 영진약품, 만두, 파인DC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포트 종목을 오늘까지 해서 완전히 오전까지만 해도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장이 안 좋아지면서 원칙대로 손절할 건 손절하고 또 이익 실현할 건 실현했는데, 만도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134,500원 평단, 134,500원 평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145,000원까지는 올 것 같다. 그래서 그 가격 가면은 이제 7% 정도대의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4,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14,500원에 내놓는 것은 너무 욕심이다. 그래서 145,000원에 내놓는 것은 그래서 144,5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팔려서 7.3% 수익을 내고 팔렸고, 그 다음에 영진약품은 참 여러분들께도 죄송해요. 1,830원대에 있는 60일 이평선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가 놀이를 하다가 오늘 아래로 한 단계 쭉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종가에 1,760원에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되더라도 안정감이 확보되고 상승으로 전환하면 재매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049-120 파인DC는 원칙대로 아깝지만은 20일 이평선이 이탈하면은 매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절 2종목 했고, 한 종목 이익 실현했고, 한 종목은 오늘 15%대의 수익을 보이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가 돼서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제가 포트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록 전문가의 원칙대로 실행을 하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명록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박철순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종목을 보유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5.35%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GS, SK텔레콤도 플러스 수익권에 있습니다. DCB금융지주는 마이너스 1.1%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매수가보다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새로 편입한 세 종목 눈에 띄네요. 이 영업무역을 매수를 했고 DI는 오늘자로 매도를 마치셨네요. 네, 지금 보니까 새롭게 새 종목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지난 월요일 방송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신규 편입한 종목은 영원무역과 그리고 DI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장이 조금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DI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실현을 했는데요. DI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수 싸이 씨의 아버님이 회사 회장으로 있는 이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지금 싸이의 신규 앨범이 출시된다는 그런 소리가 전해지면서 DI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에서 수익을 좀 내려고 이익을 좀 낮게 잡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일단 DI를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투자를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매수를 해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을 조금 더 낮게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지정가로 좀 걸어놓은 방법을 좀 사용해서 물리는 경우를 좀 방지를 미연에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매매하신 종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하나케미칼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하나케미칼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석유업황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전환을 한 게 좀 아쉽지만 앞으로 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은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화그룹의 석유화학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이나 PVC 그리고 가성소다와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종속 회사를 통해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케미칼을 좋게 보는 이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석유화학 시장 업황의 턴어라운드 부분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역시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따라서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중 이 범용 제품인 폴리에틸렌 계열의 LDP라고 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시황이 굉장히 좋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뭐 랩이라든지 포장 필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국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업황이 좋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태양광 사업부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이 정책적인 수혜 부분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태양광 기업에 굉장히 좋은 수혜를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 업황의 경우 2012년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제품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네. 일단 2013년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태양광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하나케미칼의 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도까지 글로벌 태양광 설비 수요가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업황 호조가 전망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업황이 부진했던 2012년도에 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이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완전히 이 태양광 사업부에서 퇴출당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부분도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케미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거기다 다른 부분도 있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이 하나케미칼이 여수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1만 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재료부터 태양광 발전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 성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서 수직 계열화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가공을 해서 이 폴리실리콘을 기둥 모양의 인곳을 만들게 되고요. 이 인곳을 얇게 잘라서 웨이퍼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웨이퍼를 가공해서 우리가 흔히들 태양전지라고 알고 있는
셀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이 셀을 다시 모아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 모양의 태양광 전지를 다시 한번 뭉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폴리실리콘 공장 완공을 통해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부터 최종 태양광 발전까지 이 모든 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면 이 원가 경쟁력은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하나케미칼이 더 업종 평균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하나케미칼 투자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매매 시점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장 초반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아쉽게도 오늘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일단 단기간 소화가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홀딩하는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5,500원 선, 그리고 단기 하락폭이 과대로 늘어날 시에는 손절가 23,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또 새로 편입하신 종목이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네. 이 영원무역은 이 아웃도어 제품이라든지 스포츠 의류 제품, 그리고 의류나 신발, 가방 등을 수주받아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높은 시장 점유율 부분입니다. 최근 9월 리서치 조사를 보면 이 영원무역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이 놀스페이스의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선호도, 그리고 만족도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1위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영원무역이기 때문에 이 동종업계들을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성수기 효과입니다. 등산을 많이 하는 이 가을철이라든지 두꺼운 점퍼를 입게 되는 겨울철 같은 경우 아웃도어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도 매출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겨울 관련주 소개해 주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중남미 효과 부분입니다. 일단 영원무역은 중남미나 동남아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요. 그 공장에서 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수출 경쟁국이죠. 이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인건비가 낮은 방글라데시 지역에 설비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원재료 생산 설비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이익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원무역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1%대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영원무역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 31,500원 선에서 주요 매물대가 보이는데 현재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31,500원대가 향후 지지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단부의 대기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제한을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받는 구간이 상단부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역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 수익 구간인 37,600원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요. 재매수에 대한 전략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저가는 34,000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케미칼 영업무역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재순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미국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전문가님. 네. 어떤 점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이 중국이 1%대 하락을 했고, 우리도 1%대 하락을 했고, 일본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시장을 보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국가의 상황을 보는데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3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금은 약간 조정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크죠. 근데 뭐 재료라,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겠지만은 오늘 정도는 미국 시장도 약간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다우 차트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든든한데 나스닥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와가지고 또 잠깐 꺾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S&P는 아주 좋지만은 나스닥이 조금 약한 편이고 또 주변 국가의 상황이 그렇고 시장은 나홀로 독주하기는 어려운 지금 글로벌 시장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숨고르기도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미국장에서 숨고르기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략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네.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해주느냐 하는 게 내일 우리 시장 시작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시장이 한국, 일본, 중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 않고 선전을 했다, 선방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내일 10포인트 이내의 갭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2062포인트 시작해서 2063포인트 살짝 찍으면서 쭉 밀려가지고 2050포인트는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밀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공방에서 누구의 힘이 더 세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기관이 3,500억 매도하고 외국인은 2,200억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그 힘에서 눌렸어요. 그러면서 종가에 그냥 밀렸는데 네. 종가 무렵에는 중국 시장은 마감 상황, 그다음에 중국발 이제 약간 악재지만 악재도 나오면서 마감 상황, 뭐 일본이 크게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종가에 또 한 5포인트 정도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정도는 미국만 좋아지면은 바로 되돌려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오늘 장악형 음봉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이 최근에 지난 8월 23일 날 22일 이후에 나온 음봉 중에서 가장 큰 음봉입니다. 2062포인트 시작해서 2035포인트로 끝났으니까 27포인트짜리 음봉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 중심선 14포인트 반등, 즉 2049포인트 정도를 회복을 해줘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5일선은 눌림을 받으면서 다시 지지할 때까지 시간적인 그런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장악형 음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전일에 나왔던 양봉의 크기를 위아래로 완전히 덮는 말하자면 장악하는 음봉이 나왔다. 이거를 이제 본 캔들 차트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상승 위에서 나오면은 하락 전환형이다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하락 전환 신호로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캔들 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게 나왔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바람이야. 미국 시장이 돌아서서 내일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때에 따르는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지수되는 포인트는 2013포인트입니다. 항상 기준점은 일봉상에는 시작하는 시작가보다 내려가면 음봉이고 올라가면 양봉이고 하듯이 시작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3년 시작되면서 2013포인트로 시작했는데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동안에 잘 만들었던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봉이 되면은 매도 세력한테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건 지켜주는가 보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자. 압축을 해서 그 종목들도 많이 하지 말고 반 정도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5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한 번에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탁 사버리는데 꼭 3분할 매수.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3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5일 이평선 2045포인트인데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든든하니 좋지만은 돌파를 못 한다면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이익을 챙기지를 못하셨다면 그 정도로 반등을 해주면 내일 1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해주면은 일부 차익 실현할 만한 것은 차익 실현하시고 즉 상승폭이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39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 일수 신기록이 조금 무색하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되면 매수가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조금씩 사다가 또 크게 뺀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에 따른 또 여러분들이 그 행동도 네.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박철순 전문가님께 이 미국장 잠시 언급해 주시고요. 점검도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바로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앞서 임명록 전문가님께서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업종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약세장 속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내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가 오르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이 항상 상승폭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우지수를 보면 보잉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에 있는 퍼실이라든지 S&P 500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코닝이라든지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은 역시 실적이 바탕이 됐었다라는 것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런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중국의 유동성이라든지 미국의 출구 전략과 같은 여러 가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감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한다면 충분히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환율 강세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들 수급이 균형 있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임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타겐 라이브 어떻게 보셨나요? 내일도 앞으로도 힘이 되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나이나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맨.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이데일리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He's waiting, she's waiting at home. Branded b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2대1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츠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기업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2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윤인아입니다. 최근 영화계의 재테크라고 불리는 배우 박중훈 씨가 수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